이어서 반영은 집중하는 자세에 시작하는데요. 먼저 치료자의 발끝이 아동의 콧끝과 직선이 되도록 앉고 몸 전체를 아이에게 돌려 아이를 쳐다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아이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행동이 아닌 감정에 초점을 두는 것은 아동의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 그 자체에 초점을 두지 말고 그 속에 들어있는 아동의 감정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감정을 이해한 뒤 언어적으로 그 감정을 반영해주고 망치로 아빠 인형을 두드리고 있을 때 아빠 인형을 때리고 있구나 라고 단지 행동을 읽어주기보다는 아빠에게 화가 났구나 라고 감정을 읽어주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반영할 때는 마치 그 상황에 처한 뭐뭐인 것처럼 공감하면서 상황에 맞게 짧게 반영하게 됩니다. 반영하는 치료자의 어조, 표정은 기본적으로 따뜻하나 느낌에 맞춰 목소리 톤의 변화를 줍니다. 높거나 낮지 않은 적절한 톤으로 말하며 항상 한 가지 톤으로 이야기하거나 지나치게 흥분된 톤을 피하게 됩니다. 또한 아동이 나타낸 감정 수준에 맞춰 반응하고 동물 모형을 살살 부딪히고 있는데 어이구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네 등 아동이 나타낸 감정 수준 이상 또는 이하의 톤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동으로 하여금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게 하거나 아동이 진짜로 느낀 것 이상 또는 이하의 반응과 행동을 이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일관되게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아이가 자신이 그린 그림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때 잘 그렸는데 하면서 안심시키거나 재미없어요 할 게 없어요 할 때 치료에 할 때 놀잇감을 제안하며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이끄는 반응을 통해서 치료자는 아이의 감정을 부정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상해하는 마음이나 지루해하는 마음도 그대로 수용되어야 하고 한결같은 치료자의 무조건적인 수용은 아이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그래야만 아이는 동생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엄마가 밉다 등 금기시 되는 어떠한 부정적 감정이라도 내보일 수 있는 안정감과 허용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허용감을 느낄 때 아이는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감정을 두려움이나 죄의식이나 수치심 없이 표출하게 됩니다. 아이가 먹을 것을 만들어서 치료자에게 주며 맛이 어때요? 라고 물을 때 정말 맛있다, 잘 만들었네 하며 칭찬하는 것을 수용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선생님에게 주려고 음식을 만들었구나, 고맙다라고 반응함으로써 아동이 한 일을 격려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일반적으로 칭찬은 아동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칭찬은 지금처럼 잘하지 못하면 비난받게 되고 숨은 메시지를 함께 전달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어떻게 하나를 두려워하는 아동에게는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아동이 말없이 행동할 때 언어적으로 그 행동을 읽어줍니다. 아동이 말을 하지 않을 때 특히 초조하고 불안해서 말이 없을 때 치료자도 계속 침묵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아이는 더 불안해하고 움츠러들게 되고 또는 감시당한다고 느껴 불편합니다. 뭐 하세요? 왜 그렇게 쳐다봐요? 라며 적대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긴장하여 위축되어 있을 때 거부적이고 반항적일 때 놀이에 몰입했거나 별로 할 말이 없을 때 반응해 줄 만한 특별한 감정을 보이지 않을 때 치료자가 아이의 움직임을 따라가며 그대로 읽어주면 아이는 긴장을 풀며 차츰 입을 열게 됩니다. 이를 추적 반응 또는 행동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차들을 일렬로 세우고 있구나, 산과 집을 그렸구나,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있네 등 아이가 하고 있는 것을 그림 그리듯 그대로 읽어주는 추가적인 반응은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며 치료자가 놀이에 참여하고 있고 함께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다섯 번째, 아동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게 함으로써 아동에게 책임을 돌려준다. 때때로 아이들은 무엇을 해요 또는 뭐뭐 해도 돼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치료자가 결정해주거나
놀잇감의 이름이나 사용 방법을 설명해 준다면 아이의 의존성을 조장하고 아이의 창의성을 억제하게 됩니다. 치료자는 무엇을 할지 알려주었으면 하는구나 라고 아이의 마음을 읽어준 뒤 내가 결정할 수 있어. 내가 생각하는 뭐든지 될 수 있어 라고 반응함으로써 아동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이에게 책임을 돌려주면 아이는 치료자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창의적인 생각을 끌어낼 수 있고, 소극적이고 말이 적은 아이가 놀이실에 들어와서 무엇을 하려다가 힐끗힐끗 쳐다보는 치료자를 보면서 혼잣말로 뭐뭐를 해도 되나 하고 중얼거릴 때 뭐뭇을 해도 되는지 확인하고 싶었구나 라고 마음을 그대로 읽어준다면 뭐뭐를 할지는 네가 결정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 결정한 기회를 주게 되면 아이는 차츰 자신의 독창적인 생각에 따라서 놀이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도시를 꾸민 뒤 모래를 살살 뿌리면서 도시 위에 햇빛이 내리쬐이고 있고, 모래를 햇빛으로 사용할 수도 있게 되고, 둥근 팔찌를 수갑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다트를 미사일로 묘사할 수도 있습니다. 아동이 질문할 때 치료자가 너무 급히 답을 주지 않고 글쎄 또는 하면서 함께 생각하듯 시간을 준다면 아동은 대부분 스스로 답을 찾아가고, 아동이 질문할 때 그 의도를 세심히 고려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이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해도 괜찮은지 걱정스러워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 아동이 그러한 걱정을 반응해주면 자신의 생각을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표현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아동이 하기 힘들어하는 부분을 대신 해주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아동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 즉각 대신 해주지 않고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데, 예를 들어 내가 뭐뭐 하면 뭐뭐를 할 수 있겠다 식의 정보 제공을 통해 아동을 안내하면서 그 일의 책임을 아동에게 돌려줍니다. 치료자가 대신해주는 경우 아동 자신은 치료자만큼 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생각은 아동 스스로 해보려는 시도를 방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동 스스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줌으로써 아동이 스스로 해보려는 동기를 유발시키도록 합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아동이 해낼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어떻게 도와줄까? 무엇을 도와줄까? 라고 물어봄으로써 아동의 도움의 방향을 이끌어 가도록 합니다. 질문은 최소한으로 개방적으로 하게 됩니다. 질문은 치료자로 하여금 아동을 이끌어가고 통제하는 상황을 만들며 아동에게 자신이 이해받지 못하고 있음을 전달하고 생각의 흐름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치료자는 가급적 질문보다는 공감적 진술로 자신이 관찰한 것을 읽어주고, 그 일이 너를 화나게 했니? 라고 질문하는 것은 아동이 화가 난 것을 지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정말 화가 났구나 라고 질문하는, 반응하는 것들을 더 적절하게 사용한다고 해요. 아동의 표현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 질문을 통해 그와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질문할 때는 엄마한테 화가 났니? 뭐뭐처럼 이해 아니요 짧게 대답할 수 있는 폐쇄적 질문을 가급적 피하고, 어떻게 왔니? 엄마에 대해 이야기해 주겠니? 그때 어떤 기분이 들었니? 같이 개방식 질문을 하게 됩니다. 개방식 질문은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중요한 문제를 자유롭게 말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동은 말할 정보가 풍부해지고 치료자는 반응해줄 기회가 많아지면서 아동이 계속 말하도록 격려하게 됩니다. 또한 개방적 질문은 치료자의 관심 때문이 아니라 아동이 흥미를 가지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개방식 질문을 할 때도 왜, 뭐뭐보다 무엇, 어떻게 라고 질문하도록 하고, 왜 라는 질문은 아동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탐색을 이끌기보다는 외적인 문제나
사건, 관련된 대답을 이끄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가 추궁으로 느껴 변명 혹은 합리화로 자신을 방어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라는 질문은 인지적 통찰을 언어로 표현하는데요. 놀이치료를 행하는 이유와도 모순이 될 수 있습니다. 인지적 통찰을 거쳐 언어로 자신을 충분히 표현할 능력이 있다면 아동은 놀이치료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치료적 제한 설정의 놀이치료자의 수용은 아동의 성장을 이끕니다. 이때 수용이란 모든 행동의 수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감정의 수용을 뜻하고, 화가 나서 치료자를 때리거나 자신을 깨무는 행동은 수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화가 났다는 감정 그 자체를 이해받고 수용되어야 하는데요. 섭섭해서 화가 많이 났거나 억울하거나 등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은 제한되어야 합니다. 억울하거나 등 아이의 감정은 읽어주되 안전에 대한 위협하는 행동은 제한되어야 하겠지요. 이를 제한 설정이라고 합니다. 놀이실에서 치료적 제한은 아이에게 자기 조절감을 길러주고, 아동이 모래상자에 모래를 놀이실 바닥으로 뿌리려고 할 때 이를 어떻게 제한할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와 같은 권위적이고 지시적인 방법으로 제한하게 되면 아동은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고 느끼고 저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힘겨루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치료자가 아동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면 이는 치료자에게 책임이 전가됩니다. 제한할 때 행동을 중지시키기보다는 행동을 변화시킬 책임이 아동에게 있고, 모래는 바닥에 뿌릴 수 없어. 상자 안에서만 가지고 놀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모래를 가지고 놀 수 없어 라고 제한을 하게 되면 아동 스스로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제한 설정의 필요성에 제한 설정이란 놀이실에서 매우 중요한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 제한은 자기 통제력을 필요로 하는 현실 세계의 삶에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자세를 기르기 위해 꼭 필요하며, 놀이실에서의 관계를 치료적으로 발전시키는 구조를 제공하게 됩니다. 제한은 아동, 치료자, 놀이실과 물건을 보호합니다. 모래를 입에 넣거나 자신을 무는 행동은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실제로 치료자를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아동을 치료자가 여전히 따뜻하게 대하고 공감하며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동 스스로도 그런 행동을 한 뒤에 더 이상 치료자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 두려움, 죄의식을 느껴 관계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블록을 던져 창문을 깨뜨리거나 칼로 펀치백을 찢으면 수리하거나 교체하느라 비용이 드는데요. 이는 놀이실 운영에 부담을 가져옵니다. 아동 자신이나 치료자에 대한 어떤 형태의 직접적인 공격이나 표출도 제한되어야 하고, 놀이실이나 물건을 파괴하거나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행위도 제한되어야 합니다. 제한은 아동의 의사결정, 자기통제, 자기 책임감을 촉진하고, 제한을 통해 아동을 선택하는 것, 책임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제한할 때 치료자는 아동이 하려던 충동적인 행동을 중지하도록 지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먼저 아동이 감정 또는 욕구를 반영해서 수용해 주는데, 그런 후에 그렇게 행동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나서 그러한 감정이나 욕구를 허용하는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대안을 이동하게 아동에게 제시합니다. 이러한 제한 설정을 듣고 아동은 하려던 충동 행동을 그대로 할지, 치료자가 제안한 대안 행동을 통해 욕구를 표현할지 선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선택은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고 책임지게 합니다. 선택은 아동의 것이며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아동이 지고, 아동은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통제를 연습한 후에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제한 설정을 아동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치료의 근본 원리는 적용되는데요. 아동의 욕구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반응 먼저 한 뒤 제한을 분명히 하고 수용 가능한 대안 행동을 제시합니다. 제한을 설정하는 단계는 1단계,
아동의 바람이나 감정을 수용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동이 블록을 창문으로 집어 던지고 할 때 화가 난 감정을 이해한 뒤 화가 나서 블록으로 집어 던지려고 하네 라고 반응해주며 아동은 자신의 행동하려는 동기, 즉 화난 감정이 수용되었다고 느낀다고 해요. 누군가 자신의 감정,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준다고 느낄 때 그 감정의 강도는 훨씬 약해지며 많은 경우 하려던 행동을 멈추게 됩니다. 2단계 제안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설명하게 됩니다. 블록을 창문으로 집어 던지려고 할 때 블록을 던지는 물건이 아니야 라고 행동이 수정되지 않음을 전달하고 제안을 설명함으로써 던지면 안 돼 라고 행동을 멈출 것을 지시하며 그 행동의 책임이 치료자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치료자는 아동 스스로가 그 행동을 멈출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행동이 부적절함을 분명히 전달하여 아동 스스로가 그 행동을 멈출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제안을 설명할 때 주의할 점은 소리를 지르거나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을 조금만 볼 수 있어, 물은 3개 찰 수 없어 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보면 조금인지 어느 정도가 센 것인지 불명확하게 하고 논쟁거리가 됩니다. 제안을 할 때는 물을 붓거나 차는 행동 전부를 제안해야 하고 집착하고 단호한 어조로 아동을 쳐다보며 말하게 됩니다. 3단계 수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아동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나 욕구를 표출할 수 있는 수용 가능한 적절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던지고 싶은 화난 마음은 이해하는데 그렇다고 블록을 창문에 던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 그 화난 마음을 표출할 다른 적절한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던지고 싶으면 그 곰인형을 벽으로 던질 수 있어. 아니면 이 찰흙을 바닥에 원하는 대로 던질 수 있어. 라고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구체적으로 직접 가르치며 제시하면 보다 효과적입니다. 치료자는 제시를 할 뿐이고 원래 하려던 행동을 멈추고 대안을 선택할지 아동이 결정하게 합니다. 이러한 자기결정은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힘을 느끼게 하며 그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제안 설정 단계는 항상 그 순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협적인 순간에 제안을 먼저 말한 뒤 감정을 반영할 수 있고 대안을 먼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3단계를 거쳐 제안을 설정했는데 아동이 계속 하려던 대로 행동을 그대로 고집하며 제안을 어기려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그 다음에 마지막 선택을 하게 합니다. 블록을 집어 던지면 남은 시간 동안은 더 이상 블록을 사용할 수 없어 또는 놀이실을 나가야 해 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래도 아동이 계속 원래 하려던 행동을 하기로 선택하면 그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합니다. 내가 다시 집어 던진다면 내가 더 이상 블록을 가지고 놀지 않기로 선택할 거야 라고 자신의 선택을 이해하도록 설명하게 합니다. 이러한 제안은 아동을 처벌하는 것도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아동이 선택하는 것이 그 선택의 결과는 자신의 행동과 관련된 것임을 아동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기 전 앞에 3단계를 최소 2~3번에 해본 뒤 실행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단계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치료적의 실제에서 놀이실의 환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이실의 위치는 최대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하게 됩니다. 놀이 치료 중에 아이가 소리치거나 망치를 두드리거나 놀잇감을 던지는 등 소음이 날 수 있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부모가 그 소리를 듣게 되면 이후에 아이에게 그 소리에 관해 물어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놀이실 안에서의 비밀스러움이 노출되게 됩니다. 반대로 놀이실 밖에서 나는 소리로 인해 놀이실 안의 안전함이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음장치 할 것을 권장하나 비용 등으로 인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 놀이실의 독립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곳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놀이실의 특징을 살펴볼게요. 놀이실은 마치 오래전부터 지내왔던 공간처럼 친숙하고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놀이실에 들어서면 마치 편안하게 놀아보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져야 아이들이 긴장을 풀고 편안한 마음으로 놀이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해요. 놀이실은 버려진 느낌이나 고립감이 들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크기여야 하고 대략 4에서 5평 정도가 적당합니다. 방이 너무 작으면 아동이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게 되는데 제한을 받고 너무 크면 아동과 상담자 사이를 멀게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집단 놀이를 하는 경우 3명 이상이 되면 8평 이상의 공간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놀이실의 문이나 벽에는 창문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아동이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느낄 수 있고 만약 창문이 있는 경우에는 블라인드나 커튼을 설치하게 됩니다. 벽의 색상은 너무 강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베이지색 계열이 밝고 기분 좋은 분위기를 자아내므로 적절합니다. 놀이실 바닥재는 청소하기 쉽고 비용도 저렴한 비닐 장판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펫 종류는 더러워지기 쉽고 모래가 한번 박히면 쓸어내기도 힘들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놀잇감을 배치할 선반은 벽면에 부착하도록 하고 상단에 놀잇감 수납장을 배치하여 놀이 재료를 보관한 공간을 갖추는 것도 좋습니다. 아동들이 도움 없이 스스로 꺼내 사용할 수 있도록 놀잇감을 배치할 선반의 높이는 1m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물이 나오는 싱크대를 구비하면 좋고요. 물은 비구조화된 창의적인 놀이 매체로서 아동들이 가장 잘 사용하는 매체 중에 하나입니다. 싱크대를 설치하기 어렵다면 양동이나 개수통을 이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CCTV 등 녹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좋고 일반적으로 부모가 놀이 장면을 지켜보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나 치료 과정에서 아동과의 상호작용을 부모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거나 부모, 자녀, 놀이 치료와 같은 부모에게 슈퍼비전을 주어야 할 때 유용하게 합니다. 그 오은영 박사 상담료가 10분에 9만 원이어서 비싸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상담하는 시간은 10분이지만 오은영 박사가 이 녹화된 CCTV 아이 놀이를 관찰하는 시간들은 그래도 그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이를 촉보하는 것보다 아이의 행동, 놀이 방법 이런 것들을 녹화실에서 아이의 영상을 관찰하는 부분들도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립니다. 치료적인 놀잇감의 선택. 자신을 표현하는 편안한 방법은 어른에게 말하는 것이라면 아이에게는 놀이하는 것입니다. 어른이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말을 할 때 단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아이는 놀이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을 때 놀잇감이 필요합니다. 놀잇감은 아이들의 단어이고 놀이는 그들의 언어입니다. 놀이치료실의 놀잇감은 그냥 모은 것이 아니라 아이의 표현에 필요한 것들을 선택해야 하고 놀잇감을 선택할 때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놀잇감을 선택할 때 고려할 점. 튼튼한가,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한가, 도움 없이도 혼자서 사용 가능한가, 다양한 감정 표현을 촉진하는가, 여러 가지 창의적인 표현이 가능한가, 감정 표현 없이도 단순한 탐색 놀이가 가능한가, 말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가, 성공 경험을 많이 주는가. 놀잇감의 범주. 놀잇감의 범주는 아동 중심 놀이 치료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치료적인 관계는 상담자가 아이를 표출한 감정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요. 상담자는 수용적이고 진실한 태도, 아이에게 부정적인 감정까지도 표현할 수 있다는 포용감을 느끼게 합니다. 상담자의 치료적 반응으로
아이가 감정을 자유롭게 표출할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그런 분위기 안에서 아이가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표현적인 수단이 적절한 놀잇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놀이실에서 아이의 깊숙한 감정이 자유롭게 흘러나오는 것을 돕는 치료적인 놀잇감이 준비되어야 하는 이유가 되겠지요.